2023년 11월 2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11월 1일 첫날 돈다방 미쓰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뭐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핑계를 좀 전해드리면 저는 요즘에 좀 약간 감정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버스나 지하철 혹은 택시를 타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뭐 이후야 아시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행운이를 입양했고 이 동네에서 10년을 같이 살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냈잖아요. 게다가 행운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씩 무조건 산책을 한 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주식시장 끝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 중간중간에도 막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올 때마다 여기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전환시키고 와야겠다 그러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곳곳 뭐 조금 더 나가서는 거의 뭐 지하철역 한 정거장씩의 모든 범위가 순간순간 다 행운이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집 밖을 나가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 틈만 나면 대중교통 타고 우리 동네보다 멀리 가서 시간을 띵야띵야 때우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아마 글쎄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당분간 혹시 이런 날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약간 그 월말병이 있거든요. 매월마다 약간 기분이 좀 다운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뭐 증권사 다닐 때는 어떤 실적에 대한 그 체크, 그다음에 증권사를 그만두고 제가 혼자서 바닥 짚고 올라오면서는 아이고 이번 달도 잘 살았네. 이번 달에 좋은 일이 있었을까? 좋지 않았으면 다음 달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월말이 되면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오거든요. 거기에다가 10월 31일은 잊혀진 계절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이라는 그 가사가 있을 정도로 사람 기분을 참 묘하게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날씨도 좋고 깊은 가을에. 그래서 10월 31일 좀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제가 멀리 도망갔다 왔고요. 아마 앞으로도 글쎄 한 번 혹은 두 번 이런 일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좀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제가 원상 복귀가 좀 빨리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황을 보는 그 상황에서 절대 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같은 경우도 10월 31일과 11월 1일 화요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조금만 더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지 못했던 10월 31일 화요일 FOMC 회의 1일차 그리고 11월 1일 수요일 FOMC 2일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다 보여준 뉴욕 증시를 짚어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자랑 먼저 하고 약간 저를 스스로 업 시켜놓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방송을 하면서 그다음에 화요일 이런 얘기 해드렸죠. 어쩌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 방송부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이자 11월 첫 번째 주에 상승 반전이 어렵다라고 예상했지만 미쓰리는 생각이 다르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그렇다고 막 상승하고 막 그러진 않겠지만 최소한 하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뭐 좀 유지 혹은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제가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뭐 그런 멘트를 과감하게 썼었을 때와는 달리 그런 멘트까지는 쓰지 않아도 최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번 주 상승 반전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의외로 잘 지킬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자, 여러분 뉴욕 증시
지금 월요일 뉴욕 증시, 화요일 뉴욕 증시, 수요일 뉴욕 증시, 이번 주 5거래일 중에 3거래일 연속 뉴욕 증시 상승 중입니다. 미쓰리 시황 정말 잘 보죠? 예. 애널리스트들이 뭐 상승 반전이 어렵다, 개 헛소리를 나불거릴 때 미쓰리는 침착하게 아니요, 이번 주에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31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 0.38, S&P 500이 0.65, 나스닥이 0.48 상승했습니다. 자, 연준의 결과를 앞두고 장 초반에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상승으로 전환 마감했어요. 자, 어떤 의지가 보입니까? 11월 중순 가서 뭐 또 하락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워낙 10월 달 한 달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더 추락해버리면 사실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켜보자, 이런 의지가 좀 보이시죠? 자, 10월 한 달 동안 다우지수가 1.4% 하락했고 S&P 500이 2.2%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2.8%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우지수 S&P 500이 이렇게 3개월 동안 연속 하락할 때가 2020년 1월부터 3월 달까지, 그때 이후 지금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하죠. 미쓰리가 7월 달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미쓰리가 올해 들어와서 작년 연말부터 7월 달까지 가장 많이 얘기했던 멘트가 뭐냐면 여러분,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였었는데 이제 8월부터는 그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뉴욕 증시 8, 9, 10, 3개월 연속 하락. 이 3개월 연속은 2020년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코로나가 막 발발돼서 막 이제 시작할 때였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4월부터 6월 고 3개월 동안 3개월 연속 하락했고,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번에 2023년 8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 저는 많은 경제지표, 물론 경제지표는 매일매일 체크하지만, 많은 어떤 차트나 이런 거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냥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10월달 별로 안 좋았어. 그죠? 누가 봐도 안 좋았고, 그리고 미쓰리가 이 안 좋을 걸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더 빠져버리면 11월 달에 앞으로 어떤 그림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11월도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추가로 조금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분위기가 좀 위험하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고,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지수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라는 그 논리로 여러분들께 시황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어렵지 않고요.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와 주식을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지들도 모르거든요. 왜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막 UZ, can I buy? 막 이러면서 막 영어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주식이나 경제나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단지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어가 어렵고 차트가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일 수요일 FOMC 회의 2일차, 이날도 역시 뉴욕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때문에 상승했죠. 다우지수가 0.67, S&P 500이 1.05, 나스닥이 1.64% 상승했고요. 자, 미쓰리는 이미 작년 연말부터 2023년 하반기 많은 투자자들이 올 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미쓰리는 인하 못한다. 만약에 2023년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인하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악재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023년 하반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인하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동결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단지 아쉬운 점은 모질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달에 50bp 한다고 헛소리했다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쪼그라져가지고 겨우 25bp 체면 유지하는 바람에 금리 인상을 했고 그 이후에 했던 금리 인상은 사실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건데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최소한 2023년도 연말 정도에 남겨져 있는 연준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고요. 미쓰리 예언대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혀를 길게 뽑았지만 결국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 못하는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은 환호했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략 뭐라고 할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갈 길이 멀다 이 얘기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얘기했고요. 가계와 기업에 더 긴축된 금융 및 신용 환경은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낮추는 과정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금리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너무나 형식적인 단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지금 이 금리 인상 때문에 가계와 기업들의 어떤 긴축된 환경이 미국의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이거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미쓰리가 얘기하죠. 지금 미국 경제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침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확실한 둔화는 맞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그냥 뭐 점 찍은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경제지표들의 어떤 데이터들, 그 경제지표가 매월마다 점을 찍어서 만든 그 선들이 미국 경제는 지금 정점을 찍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금리 인하? 당연히 고려 안 한다고 하겠죠. 지금 인플레이션 못 잡고 있는데 어디서 여기서 금리 인하 타령을 합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 못 할 거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2024년도 6월달, 7월달 이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내년에는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가 내년 초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뭔가가 터지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쭉 어떤 데이터들 속에서 내년 뭐 연말 정도 아니 내년 여름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쭉 엄청난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내년 여름까지 안 가도 그 전에 금리를 인하하겠는데라는 그림만 그려진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 시즌. 이미 어닝 시즌은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1분기는 1층 플로어, 2분기는 마이너스 2층까지 지하 2층까지 눈높이를 낮춰줬고 그래서 2층보다 잘 나오면 우쭈쭈 이번 3분기는 눈높이를 지하 5층까지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 많이 발생된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분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 뭐 제트블루도 분기 예상치 하회했다. 뭐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망을 해서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출렁출렁거리고 있죠. 거기에다가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은 기대할 것이 없었고요.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금융주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 모질란, 그 허접한 전문가들은 이번에 3분기 S&P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0.3% 혹은 0.4% 증가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주 돼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차 아니네 해서 오히려 3분기 S&P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마이너스다라고 예상치를 바꿨습니다. 자, 왜 어닝 시즌 초반에 전문가들이 어닝 시즌의 그 눈높이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지. 물론 걔네들도 수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겠지만 가장 슬픈 건
어닝 스타트의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업종이 금융주고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 보니까 기대치를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닝 시즌 기대가 커요라고 막 설레발을 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금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실적이 개차반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8월 주택가격지수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소비자 신뢰 혹은 심리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뭐에 영향을 받는다? 주식시장과 영향을 받는다. 10월 달 소비자 신뢰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한 달간 다우지수가 S&P 500이 나스닥이 하락했기 때문에 게다가 3개월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9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그러니까 10월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9월달에 104.3이었는데 10월달에 102.6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고용비용지수 전분기 대비 1.1%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은 1.0%였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ADP 전민고용보고서가 발표하는 10월달 민간고용지표 전월 대비 11만 3천 명 증가했다고 하죠. 이제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9월에는 무려 33만 6천 명 증가됐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7만 명 증가 예상된다. 단지 실업률은 3.8로 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합니다. 자, 여러분 돈다방 미스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요 숫자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고용지표 뭐 17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뭐 17만이 아니라 뭐 30만 명이 넘어갔더라. 원래 33만 명이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뭐 30만 명이더라. 이렇게 계속 수정 작업을 하면서 단지 수정 작업은 발표한 다음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진실된 경제 지표를 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지표를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쓸카드가 많고 굳이 이 경제 지표를 왜곡이라고 표현하기까진 조작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쓸카드가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런 표현들이 아직까지 미국 경제 괜찮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죠. 거기에다가 미쓰리가 주장하는 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웬간하면 그만두지 않는다. 그런 어떤 고용지표가 오히려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든다. 왜? 미국은 고용이 중요한 나라거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포장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도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ISM 10월달 제조 PMI 지표 9월달에 49였는데 10월달에 46.7로 9월달 대비 안 좋아졌습니다. 자, S&P 글로벌 10월달 제조 PMI 지표는 9월달에 49.8이었는데 10월달에 50으로 오히려 S&P 글로벌 PMI 지표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지표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채용 공고 시장 예상은 940만 건이었는데 955만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10월 31일 화요일과 11월 1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고요. 그다음에 어닝 시즌 체크했고 그다음에 FOMC 회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미 미쓰리가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데이터들, 이러한 상황들, 뭐 이번 주 뉴욕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10월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주식시장 따라서 안 좋을 것 같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힘든 분위기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전일 코스피 시장 2301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보다 졸라 허접합니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올라가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올라갔다가도 코코메디 비아그라가 필요할 만큼 밀리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또 종가로 막 또 2300포인트를 막 지키려고 해요. 제가 그랬죠. 자, 지금 시장은 개인이든 혹은 기관이든 2300포인트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걸 굳이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는 마치 파도에 몸을 싣고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순환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시장 흐름에 몸을 맡길 뿐이지 굳이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님들이 2300포인트를 막 지켜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허접하다. 그리고 지금 증시는 기관이 리드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리드하고 있고 기관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개인들 궁딩이 퐁퐁하면서 이렇게 좀 받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이렇게 2300포인트를 유지하다가 뭐 반등하고 막 2500 가고 2600 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아주 처절하게 2300포인트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잘 읽어가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 거고요. 이따 5시에 새날에서 인사드릴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금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푸근하다고 하는데 어제 막 목이 쾌쾌하더라고요. 예, 모두 목 건강관리, 그다음에 면역력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